네, 반갑습니다. 돈 버는 유치원 임팩트입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규모와 보험금 지급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이 회사는 안전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 개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회사를 이제 비교해서 안내를 하는데 보통 이제 매출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보다 매출 규모가 작은 회사들이 보험 조건이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조건으로 비교해서 안내를 해주다 보면은 매출 규모가 좀 작은 보험회사 상품들이 소비자분들한테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이름이 좀 생소하니까 이런 회사 괜찮은가요? 안전한가요?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건 전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거나 하시면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설계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하는 주장이 뭐냐면은 소형보험사는 망한다, 그러니까 소형사에 보험하지 마라, 이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그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RBC 비율이란 거에 대해서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모든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동시에 다 주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가, 이거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100%면 다 줄 수 있다는 거고 문제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도 이걸 당연히 100% 이상으로 유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작년 20년 6월 기준으로 RBC 비율을 보면 대부분 회사가 지금 100% 이상이 다 유지가 되고 있죠. 높은 회사들은 200%, 300%, 400%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10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걱정을 잘 안 해도 되는 게, 모든 보험 가입자가 만기금이나 보험금을 동시에 청구할 일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모든 가입자한테 돈을 돌려줄 비율을 보는 건데 동시에 다 이걸 청구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험회사가 돈이 없어서 돈을 못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대형사라고 해서 RBC 비율이 무조건 더 높고, 뭐 소형사라고 해서 RBC 비율이 더 낮고, 그런 것도 심지어 아닙니다. 예를 들면 AIG 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을 비교를 해볼게요. AIG는 연매출이 8,900억이에요 회사가. KB손해보험은 연매출이 12조입니다. 연매출이 한 10배, 12배 넘게 차이가 나죠, 두 회사가. 근데 RBC 비율만 놓고 보면 AIG가 390%, KB손해보험이 187%니까 오히려 AIG가 두 배는 더 높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재무 건전성이 꼭 큰 회사가 더 안전하다, 뭐 작은 회사는 더 불안하다, 망한다, 이렇게 보기는 훨씬 어렵다는 거고요. 또 이 RBC 비율 자체라는 게 이제 그 회사가 자금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지표로 삼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대형사든 소형사든 이 재무적 안정성은 사실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 회사가 정말로 다른 회사 비해서 소비자한테 엄청 유리한 상품을 팔지 않는 이상,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굳이 따지자면 과거에 이제 그 금리가 좀 높은 저축성 보험을 판매한 생명보험사들이 일부 있어요. 예전에 삼성생명에서도 막 확정금리 9%짜리, 7%짜리 이런 거 판매했던 적이 있고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더 불리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이제 보면은 대한생명이 그 2008년도에 하나생명으로 인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사가 크다라고 해서 수익성이 좋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소형 보험사는 돈을 못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또 안 준대요. 아까 위에 주장은 뭐냐면 돈이 없어서 나중에 못 준다는 얘기고, 두 번째 주장은 이 회사들은 돈이 있어도 매너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객관적인 증거 자료 갖고 와라 이러면 못 가져옵니다. 왜? 그런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런 분들이 내세우는 거는 뭐 뉴스 자료 같은 거 보여주면서 어디 회사 뭐 소송 사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보여주는데, 그런 뉴스나 이슈 같은 것들은 뭐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다 있고요. 뭐 그렇게 치면 삼성생명은 뭐 아예 공영 방송에까지 삼성생명 뭐 보험의 배신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이런 뉴스들은 다 있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래서 진짜로 보험금을 얼마나 안 주고 있느냐, 회사별로 이런 통계치를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보험협회 사이트 들어가시면 소비자분들도 1분이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실제로 조회를 해보면 2020년 상반기 기준에서 보험금 부지급률이라는 게 업계 평균이 1.5%예요. 무슨 얘기냐? 100명이 보험금 청구하면은 한 1.5명 정도는 실제로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보험금 불만족도 같은 경우는 0.17% 정도고요. 대부분 회사가 이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못 받는 그 아까 1.5%에 해당하는 분들도 뭐 특별히 보험사에서 돈을 정말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어디에 걸리냐면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제 지키지 않고 가입했을 경우, 그런 거에서 이제 걸려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알릴 의무를 잘 지키고 보험을 가입했다면 뭐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보험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협회에서도 이렇게 통계치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왜 어떤 설계사분들은 큰 회사는 보험금 잘 주고 작은 회사는 보험금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일부 상품을 좀 집중 판매하기 위해서 좀 전략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수당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보험 비교하는 대리점에 소속이 돼 있어서 뭐 30개 보험사를 전부 다 다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특정 회사 상품의 한 달 판매량이 만약에 10만 원이든 뭐 30만 원이든 50이든 100만 원이든 이게 일정 구간을 넘어갈 때 해당 회사에서 추가 수당이 나오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수당 체계가. 그럼 이런 형태인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A라는 설계사는 메리츠 화재와 DB손해보험만 각각 100만원씩 팔아치웠어요. 200을 팔았죠, 총. B라는 설계사는 뭐 이것저것 비교하고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 골고루 20만원씩 판매가 들어갔네요.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만. 네, 그럼 두 설계사가 다 200만원씩 판 거잖아요, 보험을. 근데 A 설계사가 훨씬 더 많은 수당을 받습니다. 왜? 구간이 맞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좀 그냥 악용을 해서 자기가 팔고 싶은 회사 이미 정해놓고 대형 회사들에서만 비교해가지고 판매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 실제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뭐 보장 내용이라든지 뭐 가입 금액이나 뭐 성별, 연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졌을 때 다른 회사가 추천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그냥 뭐 A, B 정도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하시라는 식으로, 나머지 소형 회사들은 거긴 쳐다도 보지 마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쉽고 간편해서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마다, 그리고 빠르면 보험사들이 1, 2주마다 보험 한도가 좀 바뀌고 보험료도 변동되고 이러기 때문에 엑셀로 이런 거를 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실제로 정말 어디가 유리한지를 즉각 반영해서 고객님들한테 비교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귀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귀찮아하는 설계사분들은 그냥 작은 회사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고 큰 회사 한두 군데 정도 좀 인기 있는 회사들만 골라서 비교해주고 해주는 게 본인 수당에도 좋고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그냥 하시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결론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상품 조건만 좋으면 장땡이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소형사는 돈 안 준다 이런 거는 아예 근거 없는 낭설이니까 그런 거 들으실 필요 없고,
실제로 상품이 내 목적에 맞는 건지, 조건이 정말로 다른 회사 비교했을 때 좋은 건지 상품 가치만 보고 하시면 되고요. 진짜 뭐 혹시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보험 수익성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대한생명 사례처럼 그 계약 이전 제도를 통해서 내가 가입했던 조건은 그대로 다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회사 규모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네, 상품 가치, 조건 이런 것만 잘 보고 준비를 하시면 후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제 블로그에 오시면 또 다양한 더 좋은 정보들 많으니까 네이버에서 임팩트 CFP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